최경식 남원시장이 선거법 위반 재판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이 출마를 선언하는 등 전주울 국회의원 재선거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전북에 남아있는 180여 성곽을 통해 고대 전북의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JT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지방선거가 끝난 지 벌써 반년이 지났지만 재판에 넘겨진 일부 단체장들은 여전히 선거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박사학위를 허위로 적었다가 법정에 선 최경식 남원시장은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일단 큰 불은 껐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한다면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재판을 피해가나 싶던 최영일 순창 군수는 고소인이 재정 신청을 내 법정에 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허위 학력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경식 남원시장이 굳은 얼굴로 법정에 들어섭니다. 오늘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재판부에서 알아서 판단하시겠죠. 최 시장은 실제 학위는 소방학 박사이면서 선거 명함 등에는 행정학이나 소방행정학 박사로 표기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검찰은 최 시장이 유권자에게 혼란을 줬다며 당선 무효형인 벌금 2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후보자의 학력은 유권자에게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된다면서도 최 시장의 범행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리고 또 혼란스럽게 드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앞서 최 시장의 한양대 허위 학력 혐의는 대검찰청 차장 출신인 변호인을 선임한 뒤 무혐의를 받아 정관예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현재로선 항소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큰 불을 끈 최경식 남원시장과 달리 재판을 피해간 것으로 생각됐던 최영일 순창 군수는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최영일 군수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TV 토론회에서 경쟁자였던 민주당 최기한 후보의 배우자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상황. 검찰이 지난해 말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관련 혐의를 모두 벗은 것으로 생각됐지만 고소인이 낸 재정 신청이 변수가 됐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지부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고소인의 신청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다음 달 8일 심리를 열기로 했습니다. 만일 재판부가 재정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검찰은 이 사건을 기소해야 하는 만큼 최영일 군수는 정식 재판을 받게 됩니다. JTB 뉴스 이정민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전주울 국회의원 재선거의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운천 국회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당내 경선을 치르게 될지 주목됩니다. 이번 재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입지자만 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이 전주울 재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놔야 하지만 협치와 중앙 통로를 강화하는 게 중요해 출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례대표인 정 의원은 재선거 30일 전인 3월 6일까지 사직해야 출마가 가능합니다. 여야 협치 강화로 진정한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어내느냐 아니면 군소정당 또는 무소속 1년짜리 국회의원을 뽑아 여야 협치의 축을 무너뜨리느냐의 선택입니다. 정 의원은 같은 당 김경민 예비후보와의 경선도 수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경민 예비후보는 정 의원 기자회견 직후 반드시 경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많은 유권자들, 그다음 전주 시민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런 토론회 과정이나 그다음에 경선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석대 기획부처장을 지낸 무소속 김광종 예비후보도 재선거 전에 가세했습니다. 전주를 서울, 강남을 능가하는 도시로 만드는 등 7대 공약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주를 민회를 배치맡기 위해서 국제적인 금융도시, 그다음에 제조업 도시, 그다음에 교육 문화 도시로 가져가겠다.
민생당에서는 이관승 대표가 출마를 결심하고 이달 말 출마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재선거는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일찌감치 다자구도가 전망됐습니다. 실제로 예상보다 많은 인사들이 나서면서 지금까지 출마를 공식화한 인사만 7명이나 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라북도와 전라북도 의회가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때 성폭력, 성매매 등 4대 폭력과 갑질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 협약을 재개정했습니다. 양측은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하고 있지만 갑질과 4대 폭력 내용은 최소한의 덕목이라고 판단해 인사청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가 가능하도록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도입된 도의회 인사청문은 전북개발공사와 전북신용보증재단 등 9개 기관의 임용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와 전북교육청이 종합경기장과 전라중 일대를 전시, 문화, 예술, 교육 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야구장 부지에 시립미술관과 한국문화원형체험관을, 전북교육청은 야구장 인근의 전라중학교가 송천동 에코시티로 이전하면 미래교육 캠퍼스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종합경기장 일대가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복합 공간으로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때 후보자가 없어 무투표 당선자가 나오던 노인회장 선거가 과열되고 있습니다. 김제시 노인회장 선거에서 잡음이 새어나오더니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변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제9대 회장을 선출한 김제시 노인회. 3명이 경합을 벌였고 현 회장이 10표 차로 당선됐습니다. 경쟁 후보는 선거권이 없는 12명이 투표에 참여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대한노인회 규정에 따르면 임원과 경로당 회장 등 대의원들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투표권이 없죠. 그 사람 당연히. 마을 회장 중에서 이사가 됐으면 투표권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규정상 절대 없어요. 또 선관위 관계자가 참관인들을 개표 과정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투표에서부터 개표까지 볼 때 참관인이 충분히 확인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참관인이 가니까 가서 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 김제시 노인회 선관위는 참관인들을 막은 적이 없다고 반박합니다. 특히 선거권이 주어진 대의원들은 회장이 임원으로 선임해서 이사회 총회를 거쳤다며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합니다. 결국 논란의 핵심은 선거권 자격의 적격성입니다. 문제를 제기한 후보는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노인회에 대한 지원 예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노인회의 역할과 위상이 높아지면서 노인 회장을 선출하는 방식도 정교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변한영입니다. 나흘간의 설 연휴 기간에 전북대 병원과 예수병원 등 응급의료기관 21곳이 24시간 문을 엽니다. 또 병의원과 보건소, 약국 등 841곳은 지정된 날짜에 운영합니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원과 약국은 119나 보건복지상담센터인 129, 시군보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가 설 연휴에 코로나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합니다. 전주시는 덕진보건소 1층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오늘부터 오는 29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설 연휴 동안 코로나 검사는 임시 선별검사소와 화산 선별진료소 2곳에서 가능합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김관영 도지사가 전주 신중앙시장에서 장을 봤습니다. 김 지사는 건어물과 채소 등을 직접 구입한 뒤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만나 고충을 듣고 격려했습니다. 조봉업 행정부지사와 김종훈 경제부지사도 내일까지 진안과 임실, 정읍의 전통시장을 찾을 예정입니다. 삼국시대 백제의 중심지였고 백두대간과 호남정맥이 지나는 전북에는 180여 개의 옛 성곽들이 남아 있습니다.
고대 성곽을 통해 당대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특별전이 국립익산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길이가 1km에 이르는 정읍 고사부리성입니다. 6세기 백제 때 만들어져 통일신라와 고려를 거쳐 조선 후기까지 1000년 넘게 군사시설로 사용됐습니다. 남원 운봉의 암악산성은 백제와 신라의 경계를 이루던 백두대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략적 요충지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역사적 현장입니다. 백두대간에 신라가 처음에 암악성을 쌓았는데 백제 무왕이 신라로 진출하기 위해서 그 암악성을 차지하기 위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익산 토성에서는 수부라는 글자가 새겨진 기와가 나와 익산이 백제의 수도였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물을 모으기 위한 산성의 집수시설에서는 곰과 말 등 동물 뼈를 비롯해 도르래 같은 다양한 유물이 출토돼 당시의 삶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전북에서 확인된 옛 성곽은 모두 180여 곳, 대부분 삼국시대 국경과 지역을 잇는 길목에 축조돼 있습니다. 그 성곽을 통해서 고대사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또는 그 국가 간의 경쟁 그런 부분까지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놓치는 고대사의 실마리를 이런 성곽을 통해서 전북의 옛 산성 가운데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 성곽은 25곳에 불과해 체계적인 발굴과 연구, 보존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주교육지원청이 2023학년도 전주시 중학교 배정 결과를 내일 발표합니다. 올해 중학교 진학 대상자는 모두 6,908명으로 지난해보다 490여 명 늘었습니다. 배정 결과는 내일 오후 2시부터 전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고 학생들은 오는 26일부터 배정받은 학교에서 예비 소집에 참여해야 합니다. 전라북도의 정책자문기구인 미래기획단이 출범했습니다. 행정과 법조, 학계 인사 등 30명이 참여하는 미래기획단은 전라북도의 주요 시책과 현안에 대한 정책 자문 등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전라북도는 이 같은 도정 자문단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고인돌 왕국으로 불리는 고창에 지금까지 파악된 것보다 많은 1,740여 개의 고인돌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수군이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농기계 지원을 확대합니다. 강훈 기자입니다. 고창군이 고인돌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1,748기의 고인돌이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파악하고 있던 것보다 220기가 늘어난 겁니다. 고창군은 관리 방안을 보완해서 고인돌 왕국의 이미지를 새로 정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장수군이 인력난을 겪고 있는 과수 농가를 위해 농기계 지원을 확대합니다. 장수군은 지난해 고소작업차에 이어 올해는 분무기와 농약희석기 65대의 구입 비용을 50%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지원 사업 확대로 인력 수급난을 타개하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켜 농가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남원시 산내면 지리산 국립공원에 있는 반선 주차장이 1년 동안 무료 공영 주차장으로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인근 반선마을의 주차난이 해소되고 관광객 유치에도 한층 도움이 될 것으로 남원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료 공영 주차장을 통해서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고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지리산을 방문할 수 있도록 주차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정읍시가 다음 달 7일까지 가족 실습농장에 입주할 귀농귀촌인 10가구를 모집합니다. 입주자들은 오는 3월부터 10달 동안 기초 영농 교육을 받으면서 영농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JTB 뉴스 강원입니다. 남원경찰서는 자치단체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남원의 한 장애인협회 전 지부장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장애인협회를 운영하면서 장애인 복지 바우처 카드를 불법 보관하고 주간 활동 서비스 시간을 실제보다 부풀려 보조금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와 업무 방해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외제차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3,3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공업사 직원 1명을 구속 기소하고 대표 등 2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외제차 사고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험금이 많다는 점을 노리고 지난 2020년 사전에 공모한 뒤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도내 연안 여객선 터미널과 접안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실시됩니다. 전라북도는 군산과 부안 연안 여객선 터미널의 안전관리 상황과 출항 전후 운항관리 실태, 정원 초과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올해 설 연휴 기간 도내 4개 항로의 여객선 승객은 지난해 같은 때보다 600명가량 많은 2,800명 규모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길려 가천대 총장이 군산시에 고향사랑 기부금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 총장은 150만 원 상당의 답례품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기부했습니다. 1932년 군산 옥구에서 태어난 이길려 총장은 고향 군산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며 출향민들에게 고향사랑 기부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연휴 전날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다 오후부터는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새벽 전주와 익산, 장수 등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 남부 내륙과 서해안에는 아침부터 낮까지 가끔 눈이 날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진안과 장수가 영하 3도, 한낮 기온은 전주와 남원이 영상 2도로 오늘보다 춥겠습니다. 내일은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높아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제 전북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098명으로 사흘째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주와 군산, 익산에서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사망자는 3명 늘어난 1,167명입니다. 누적 확진자는 100만 1,000여 명, 재택치료자는 6천여 명입니다.